안녕하세요. 쿠세입니다. 쿠세의 명랑애정사 사회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야, 첫 번째 시간 오르세 미술관 너무나 격려와 따뜻한 격려와 욕도 몇 마디 있었습니다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시간 조금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라. 야, 트럼프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어떤 사람인지 한 번씩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과 지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선 6개월 전에 그 권투 선수가 있어요. 6개 체급을 석권한 오스카 델라호야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트럼프가 얼마나 악랄하게 쳤냐면 첫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립니다. 해저대에 빠뜨리는데 뭐 같이 치러 나간 사람들 의견도 안 묻고 또 한 번 더 쳐요. 그렇게 해서 4번을 칩니다. 결국은 오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알까기를 하는 거죠. 좋은 자리에. 원래 OBT 가서 쳐야 되잖아요. 골프를 모르시나? 하여튼 그렇게 쳤고 또 하나는 아이언을 치는데 홀에다가 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오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홀에 가서 살짝 굴립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10m가 넘게 나왔는데 컨시드라고 자기가 고는 거 다시 주워요. 자기 마음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이런 그린 위의 사기꾼 내가 난생 처음 봤다 하고 오스카 델라호야가 폭스 TV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 정도로 웃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냉철한 승부사다, 저돌적 사업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장난 아닌 발언들을 하는 게 사실상 계산된 거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런 무서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27세에 아버지가 20만 달러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10년도 안 돼서 34세에 맨하튼에다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업 수완에서만큼. 근데 파산을 4번씩이나 했죠. 저는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파산을 하면서도 자기는 피해를 거의 안 봤어요. 파트너사, 내부 직원들 다 잘리고 해도 이 사람은 피해를 안 보고 계속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수완인 건지 인격인 건지는 여러분 가슴속에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요거 1분짜리 한번 잠깐 보실게요. Can you hold a sign? You know it. Want $50? Woohoo! Do you care who the next president is? No. Come with me. Great to be at Trump Tower. It's great to be in a wonderful city, New York. And it's an honor to have everybody here. This is beyond anybody's expectations. There's been no crowd like this. 심슨 만화에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식적으로 미국이 망하기 직전 트럼프가 대통령 한 번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렸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그 백투더 퓨처에서도 시카고 컵스가 2015년에 우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6년에 우승했죠. 일부러 1년씩 차이나게 한 건 아닐까? 이 작가들은 왠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본 트럼프가 따라했다. 나 똑같이 빨간 넥타이 매야지. 너희 노랗게 염색 안 하고 해야지.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것도 거의 비슷해. 270석 만화에서 나온 거. 이런 것까지 맞출 서부하고 동부 빼놓고 일리노이 하나 빼놓고 진짜 한 6석 틀렸는데 거의 맞잖아. 무섭지 않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트럼프의 다음 대통령이 여성이래요. 여기 나오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떤 거 같아? 도대체 현황이 어떻게 심각해?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권 이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파산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여성 대통령이 누굴까? 힐러리가 다시 도전할 건지, 아니면 미셸 오바마인지, 아니면 우리의 비앙카인지. 트럼프 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죠? 뭐야? 미르도 있어? 여기 안경 기사는 누구지? 깜짝이야. 한국까지 예측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심수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했고요. 이런 놀라운 예언을 보면서 트럼프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카메라 보고 꼭 그렇게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그죠? 푸세입니다. 자, 트럼프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사진인데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삶과 아버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 인격은 진짜 이상한데 또라이인데 저돌적인 사업 수완이 있다. 그게 어떻게 형성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교 졸업 후 목수의 조수를 시작했어요. 목수의 조수, 목수도 아니고. 꽤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때 30년대, 40년대 집짓기 열풍이 되게 많았어요. 조적식 벽돌이라고 해서 이런 벽돌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조적식 벽돌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수완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기를 단축하면서도 되게 튼튼하게 잘 졌대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래서 빨리 공급하고 빨리 자금을 회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 지어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장사죠, 한마디로 집장사. 그죠? 근데 1949년에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 뉴욕의 대규모의 아파트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트럼프는 제목은 뭐 맨하튼의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다 하지만 1968년에 와트스쿨 졸업 후 아버지랑 일을 한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일을 다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면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되게 저절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뉴욕 허드슨강에 있는 철도 부지예요. 철도 부지. 부동산 침체기 때 오히려 자기한테 찬스가 있다고 보고 이 철도 부지를 매입해갖고 거의 돈도 없이 매입해가지고 여기에 자비츠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했냐? 정치 인맥을 이때부터 27살짜리가 활용을 합니다. 돈 매기고 허가권 따내고 그리고 리스크는 다른 회사 가지고 돈 들여서 짓게 해주고 이때 그 철도회사 법정관리인인 빅터 팔미에르가 야, 너 무슨 회사로 여기 입찰하는 건데? 라고 해서 갑자기 물어봐갖고 얼떨결에 그냥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모태 회사가 된 거예요. 대충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맥, 정치 인맥 활용을 해갖고 이런 부지를 거저먹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자산 얼마나 될까? 본인이 신고한 자산은 100억 달러라고 했어요. 100억 달러. 근데 포브스지에서 따져보니까 한 37억 달러 추산한다. 웃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 신고하는데 얘는 어떻게든지 풀려갖고 신고해. 나 부자니까 내 앞에 줄 서. 한국에서는 어떤 인연이냐면 그 여의도에 대우 트럼프 월드 타워가 있어요. 요거를
설계하는데 한번 인사하고 사인하고 갔는데 500만 달러 받았습니다. 로얄티인 거죠. 이름 쓰는 쪽.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커왔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야 트럼프 노믹스 왜 한국이 불안해야 되지? 이런 걸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죠? 왜 불안할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텐트럼, 발작. 있고 하나는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이 트럼프에 대해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따 공약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돈 풀어서 SOC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국 업체들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중요한 게 돈을 푼다는 거예요. 돈을 푼다는 거.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니까. 그죠? 왜? 안 빌려가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해외에 있는 돈이 다 들어오니까. 기업도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돈도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는 바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이클이잖아요. 그게 그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은 되게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바로 주택금리가 0.4% 이상 올랐어요. 뭐 주택 갖고 계신 건 있겠지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왜 영향을 미치는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거시경제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호한 표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예요. 53년에서 8년 동안 했잖아요.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통과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을 난무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힘은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칼 든 사람이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춤추고 있어. 제일 무서운 거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텐트럼이 생긴 겁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내부적하고 외부적 요인인데 내부적은 규제 완화와 감세예요. 외부적 요인은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입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소득세 36.9%에서 25% 인하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폐지한다든가 법인세를 35%에서 15%를 인하한다든가 해외 자산에서 반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10%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감세, 규제 완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국 내 업체가 해외에서 활용하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해요. 리쇼어링. 이런 거 단어 하나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 배워가는 거죠. 리쇼어링을 위해서 이 내부적 요인을 한다. 이 보호무역주의하고 고립주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세를 인상해요. 멕시코 35%, 중국 45%. 와 이거는 팔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게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주둔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환율 조작 여부 이런 거 감시해갖고 감시 대상
적격 국가 이런 것들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그러죠? TPP, 그다음에 우리 한미 자유협정, FTA 이런 것들을 철회 또는 재협상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하고도 관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를 반대합니다. 파리 협정을 취소한다는 거죠. 파리 협정이 뭔지 아세요? 온실가스 감축 협의인데 5년마다 정해가지고 선진국부터 감축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나 그거 필요 없어. 우리 화석 연료 더 많이 쓸 거야. 야 오펙 이런 데하고 이제 휘둘리지 않겠어. 이런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 돌아가는 거 관심 없고 자국 보유주의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민자 정책을 시작합니다. 200만 명 정도 추방하고 앞으로 무슬림이나 뭐 이런 애들 선별해서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게 큰 타격을 준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자 정책. 미등록 이민자 200만 명 추방해 버립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무슬림 아예 입국 금지. 사실은 아까도 보다시피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 인원들을 잘 제대로 못 쓴다고 하면 IT 경제의 3분의 1을 자주하는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경제정책은 어떤 거냐? 아까 금방 얘기했죠. 소득세 인하해준다. 인건축 뭐 2만 달러 이하 가구는 또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로 다시 간다는 얘기죠. 법인세 인하. 해외에서 들어가는 건 10%까지도 하고 25%짜리 15%까지 낮춘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회사 만들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 이방카가 나왔네. 우리 정치 매칭은 안 되지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 오바마 케어를 비판했잖아요. 5,900만 달러 매년 더 들 것이다. 오바마 케어를 하면. 오바마 케어가 뭐냐면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해줘서 누구나 다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건강보험을 한 2,500만 명 이상이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역정책. 아까 얘기했죠. FTA 재협상 내지 처리할지 모른다. 멕시코와 중국은 관세를 더 내라. 취약성 지수를 봤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헝가리와 함께 2위에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대중국, 대한국 무역 수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으니 더 괴롭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율 조작금 평가 결과 2개 이상 되면은 최소한 관찰 대상국이고 3개 이상은 신층 분석국이 돼서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2개 먹었잖아요. 벌써. 그만큼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 위주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뭐냐면 내수 전쟁을 야기하는 거예요. 내수가 탄탄한 국가만 살아남는 게 되는 거예요. 자원이 많거나 내수 시장이 크거나 러시아, 중국, 뭐 미국 그들만 살아남는 거죠. 우리 같이 수출 위주 주도국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거 장벽에다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는데 그죠? 환경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협약 취소할 거고요.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으로 오히려 돌아갈 거다.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위협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단 뭐 이렇게 잘하면 정은이랑 햄버거 먹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라이 같은 짓을 했죠.
주방비용 철수하거나 방위비 분담 100% 얻어내라. 우리에겐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꼭 그렇게 실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첫 번째는 공화당이 다 잡았지만 의회에서 이 사람 말을 다 듣진 않아요. 왜? 그 의회도 결국은 기업체의 돈을 받거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승인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책까지 봤는데, 그럼 앞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전망해 볼 거예요. 금리 과연 진짜 오를 거냐, 왜냐하면 금리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쪽도 IT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